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 뇌는 여러분의 몸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눈꺼풀하고 횡격막을 빼고 나머지 전부를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가장 생생한 환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면요. 몸은 마비됐는데 의식만 깨어나 버린다면 바로 그때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경험하는 가장 오래된 공포가 시작됩니다. 일명 가위눌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가위눌림에서 사람들이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검은 그림자, 가슴 위에 앉아있는 악마, 방 구석에 서 있는 그 누군가. 이 묘사가 나라도 문화도 시대도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터키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물음표와 함께 풀어 헤쳐보는 채널 왜 그럴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우아한 품위와 인격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면과학, 악몽, 가위눌림, 그리고 최면까지 연결된 밤이라는 시간 속에 숨겨진 인간 의식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매일 밤 겪는 수면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신비롭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잠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눈 감고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면은 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뇌가 더 바쁜 시간이에요. 잠들면 뇌는 크게 두 가지 상태를 번갈아 경험합니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죠. 비렘 수면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수면인데 이 시간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뇌 속에 클림프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하수도 같은 배수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잠잘 때 활성화돼서 치매의 원인으로 꼽히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싹 씻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낮에 머리 쓰면서 쌓인 쓰레기를 밤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건 렘 수면입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바로 렘 수면 단계예요. 이때 뇌의 활동량은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도 오르고 호흡도 빨라지죠. 뇌가 전쟁터처럼 돌아가는데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꿈속에서 절벽을 뛰어내리는데 진짜로 침대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니까요. 뇌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전장치가 오작동하면 두 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마비가 안 풀려서 꿈속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 잠자다가 옆 사람을 때리거나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렘수면 행동 장애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마비는 유지되는데 의식만 깨는 것. 이게 바로 가위눌림입니다. 여기서 꿈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버트 스틱골드 교수는 꿈은
뇌가 낮에 놓친 것들의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낮에 열심히 사진을 찍어 놓으면 밤에 뇌가 그 사진들을 분류하고 앨범에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이 정리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어제 본 뉴스에 어릴 때 놀이터가 합쳐지고 상사 얼굴에 옛 친구 목소리가 붙기도 하죠. 꿈이 기괴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악몽은 어떨까요? 같은 원리인데 감정의 볼륨이 훨씬 높은 겁니다. 미국 심리학회 202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2%에서 5% 정도가 악몽의 장애를 갖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 환자 중에서는 무려 70%가 빈번한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PTSD 환자의 악몽은 일반 악몽과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악몽은 주로 렘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PTSD 악몽은 비렘이든 렘이든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터집니다. 하버드의 꿈 연구자 디어드레 바렛 박사는 트라우마의 침습적 기억이 수면 전 단계에 걸쳐서 재생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잠들어 있는데도 플래시백이 돌아가는 셈이죠. 그리고 악몽의 빈도는 자살 위험과도 연결이 됩니다. 2009년 연구에서 자살 시도 환자 중 빈번한 악몽을 가진 사람은 재시도 위험이 4배나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몽을 무서운 꿈꿨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뇌가 밤마다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자드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는 꿈을 꿉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도 일관된 건 통제력을 잃는다는 테마이죠. 만약 비슷한 악몽을 우리 꿈속에서 반복되게 꾼다면 일상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몽이 무섭다고요? 악몽은 최소한 꿈이잖아요. 깨면 끝이에요. 하지만 가위 눌림은 다릅니다. 깨어 있는데 악몽이 현실에 펼쳐지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위 눌림이란 의학용어로 수면 마비, 즉 렘 수면의 근육 마비가 깨어나는 순간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의식은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보통 몇 초에서 2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험자의 75% 이상이 환각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냥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심지어 만져지기까지 합니다. 이 환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침입자 환각.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에요. 어둠 속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고 속삭임이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 인큐버스 환각.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이 올라타서 숨을 못 쉬는 느낌이죠. 실제로 호흡 보조 근육인 늑간막이 마비 상태라 숨이 가쁜 느낌이 진짜로 있긴 한데 횡격막은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실제 질식은 아닙니다. 셋째, 전정운동 환각이라고 하는 몸이 붕 뜨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거예요. 2021년 파리 소르본 대학 연구팀이 가위 놀림 중 뇌파를 찍어봤더니 깨어있는 상태와 렘 수면의 정확히 중간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의식이 말 그대로 반은 이쪽 세계,
반은 저쪽 세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위 눌림에서 보는 검은 그림자, 이 묘사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귀신이 눌렸다라고 하죠. 터키에서는 카라바산이라는 검은 악마가 가슴을 누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판타페케라는 마녀가 찾아오고, 일본에서는 카나시바리, 금으로 몸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브라질에서는 피사데이라라는 밝은 마녀가 가슴을 밟는다고 하고, 기원전 2400년 수메르 문명에도 밤의 악령 릴리투 기록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문화권에 가위 눌림 고유 용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일치할까요? 바라크 잘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가위 눌림 상태에서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 과활성화가 되고, 이성적 판단을 맡는 전전두엽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최대로 올리면서 그 위험의 원인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공포를 시각화하려는 뇌의 본능이 문화를 초월해 검은 그림자라는 같은 형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위 눌림의 악마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뇌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왜 하필 그 형상을 만드는지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그럼 가위 눌림은 왜 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수많은 연구와 3만 6천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약 7.6%가 평생 한 번 이상을 경험을 하고, 학생은 28%, 정신과 환자는 3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패턴,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한 등을 대고 자는 자세,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대처법을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는 가위 눌림이 오면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뇌의 일시적 오작동이지 귀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에만 집중하시고,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에 마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깊은 숨을 쉬시는 겁니다. 깊은 숨을 쉬면 공포감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예방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7에서 9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갖고, 또 옆으로 자는 자세, 자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과 가위 눌림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의식의 변성 상태라면, 최면은 의도적으로 만드는 의식의 변성 상태거든요. 최면하면 좌우로 움직이는 시계추에 보라색 망토의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겔 교수, 그는 세계 최고의 최면 연구 권위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면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심리 치료법인데 시계추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방식을 바꾸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슈비겔 교수팀은 역사적인 실험을 하죠. 최면 상태 자체가 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fMRI로 처음 관찰을 한 거예요. 545명을 선별해서 최면에 잘 걸리는
236명과 잘 걸리지 않는 21명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참고로 인구의 약 10%만이 깊은 최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면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3가지 뇌 변화가 발견된 거죠. 첫째로 등 쪽 전대상 피질이라는 뇌의 걱정센터 활동이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몰입해서 다른 걱정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둘째로는 뇌와 몸의 연결이 강화됐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는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자기인식의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슈비겔 교수의 설명이 적절한데요. 무언가에 정말 몰입하면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이러한 표현, 영화에 완전히 빠졌을 때 극장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도 팝콘을 쥐고 있다는 것도 있는 그 상태. 최면은 그걸 의도적으로 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법이 아니라 MRI로 찍힌 과학이라는 거죠. 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최면이 수면 치료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수면교육재단 보고에 따르면 최면 치료가 악몽과 몽유병에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2024년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스탠포드 후속 연구에서는 뇌 자극 기술로 최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의 최면 감수성을 높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미래에는 약 없이 뇌 자극과 최면을 결합해 만성 통증, 불면증, 악몽, PTSD까지 치료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악몽 치료에는 이미지 리허설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악몽 내용을 깨어있을 때 덜 무서운 버전으로 다시 써서 매일 잠들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 건데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참가자의 64%에서 악몽 빈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학회는 이 방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의 악몽 치료에 공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수면, 꿈, 악몽, 가위눌림, 최면. 이것들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의식의 변성 상태라는 스펙트럼이죠. 깨어있는 의식에서 출발해서 졸림, 비렘 수면, 렘 수면, 그 사이사이에 자각몽, 가위눌림, 최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상태에서 뇌는 다른 영역을 켜고 끄며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공포가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정비 시간이며 렘 수면의 근육, 마비는 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둘째는 악몽과 가위눌림은 공포스럽지만 뇌과학적 원리를 알면 극복할 수 있고 전 세계인이 같은 악마를 보는 건 인간 뇌의 보편적 반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셋째로 최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식의 변성 상태이며 수면 장애와 악몽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오늘 밤 하나만 실천해 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 가위눌림이 찾아오면 기억하세요. 그 검은 그림자는 밖에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만든 환각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발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그것만으로 마비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상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악마를 볼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뇌를 갖고 있으니까요. 같은 공포의 회로, 같은 편도체, 같은 렘 수면 시스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뇌가 공포를 시각화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같습니다. 결국 밤의 미스터리는 우리 자신의 미스터리인 셈이죠. 혹 관련된 내용에 궁금하신 주제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일상 속에 숨겨진 모든 물음표가 짜릿한 느낌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궁금함과 호기심의 대명사 채널 왜 그럴까였습니다.